자, 42쪽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인수정리라는 말이 약간 희미해질 때가 됐거든요. 인수정리가 뭐였더라? 인수정리?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인수정리란 무언가의 한 일종이었는데 인수정리 말고 또 무슨 정리가 있었죠? 나머지 정리? 그거 나머지 정리가 있었지. 나머지 정리는 뭐였더라? 글쎄요. 자, 만약에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fx를 x-알파라는 1차식으로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 하면 우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건 대답을 해야지. F 알파? f 알파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잖아요.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냐면 fx를 x-알파로 나누면 거기에 곱하기 몫이 있고 플러스 나머지가 붙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요 식의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한 거예요? 알파? 여기다 알파를 대입한 거죠.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가 돼요? 쭉 0으로 가버리니까 결국 f 알파가 나머지야. 이게 나머지 정리였잖아요. 그러면 인수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 나머지 정리하고 같은 원리인데 자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특별하게 얼마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따로 인수 정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식을 우리가 fx라고 불렀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이 식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봤더니 가연아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0 되죠?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x를 x-1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0. 나누면 나머지가 없다. 그치, 나머지가 없다.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뜻이 되죠. 네. 그죠? 다시 말하면 fx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인수분해된 괄호 중에 하나가 누구라는 거야? 요거라는 거야. 그치? 얘가 x-1과 다른 어떤 걸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나눴을 때 똑 떨어진단 말이죠. 나머지 없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fx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요 x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되나 이걸 찾는 거예요. 0이 되는 값을 하나 찾으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인수를 이렇게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전처럼 1을 집어넣어서 0이 돼. 그러면 x-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3을 집어넣어서 0이 됐어. 그럼 무슨 뜻이야? x-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지를 찾으면 인수 하나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3차 이상의 다항식을 만났을 때 그 다항식에다가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되나를 찾아요. 이건 이제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넣어보는 거지. 막 1 넣어보고 뭐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2를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보다 보면은 이 식이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값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우리는 주어진 다항식을 그 값으로 조립제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말로 하는 것보다 얘로 한번 해볼게요. 자, 63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처음 할 일은 일단 63번에 있는 요 식은요 x라는 문자 하나밖에 없고 x라는 문자에 대한 3차식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걸 적용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야. x자리에 숫자를 넣어봅니다. 숫자를 넣어볼 때는요 x에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이런 순서로 가는데
이 마지막 상수항이 4잖아요. 그러면 3 같은 숫자는 넣어볼 필요가 없어요. 3이라는 숫자는 4의 약수가 아니죠. 4의 약수가 아니면 우리가 찾고 있는 인수 역할을 하는 숫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맨 끝에 있는 상수항에 요놈의 약수들 중에서 찾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맨 끝에 상수항 4의 약수들 중에. 그래서 1, -1, 2, -2, 그 다음에 3 건너뛰고 4, -4 이 순서로 넣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1이나 -1이나 한 2 정도? 거기서 대부분 나옵니다. 0 되는 숫자가. 자, 여기 x자리에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0대요. 0 되죠? 네. 그죠?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요. P1이 0이라는 걸 찾았어. 자, 가연아,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걸 찾았어요. 그 얘기는 이 PX라는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했을 때 3차식이니까 아마 괄호 3개가 될 것 같은데 이 3개의 괄호 중에 하나의 괄호를 지금 알아낸 거예요. 1 넣어서 0 된다는 건. 어떤 괄호를 하나 알아낸 걸까? 맞아요. x-1이라는 괄호가 하나 있구나라는 거 알아낸 거예요. 1 넣어서 0 됐으니까.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이제 궁금하잖아. 이거 어떻게 찾을까? 이 px라는 3차식을 이 방금 가연이가 말한 요 1차식으로 어떻게 해봐야 될까? 나눠봐야 돼. 그치? 이걸로 나눠봐야 요거를 하나 뽑아내고 나서 나머지가 뭔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3차식을 요 1차식으로 나눌 건데 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그 나눗셈을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더라? 조립제법. 그쵸?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자, 우리는 요 3차식에 개수들을 땅 가져오고요. 이걸로 나눌 거죠. 수정아, 이걸로 나누려면 앞에다가 얼마를 놨더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아니 숫자 하나 아니 이것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넣는 거였어. 1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더라? 요거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다음 칸. 그치? 기억나?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긴 더하는 거죠. 더하면 3. 자, 곱해서 다음 칸. 그럼 요 밑에는 -4. 곱해서 다음 칸. 더하면 자, 마지막에 있잖아. 0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0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인수라는 걸 확인하고 그 인수로 나눗셈을 했기 때문에 몫이 딱 나오고 나머지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여기서 나머지가 나와버리면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조립제법은 무슨 뜻이냐면 px라는 다항식을 x-1로 나눠보니까 다나야 몫이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그렇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2차식은 우리가 충분히 인수분해 가능한 애죠. 그쵸? 얘를 다시 한번 1, 4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를 딱 해가지고 자, 마지막 결론은 x-1 x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쵸? 근데 또 x-1이 두 개네. 두 개면 어떻게 쓰면 더 좋아? x-1의 제곱 괄호 x 플러스 4 요렇게 인수분해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인수분해가 정말 많이 쓰게 되는 인수분해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가면 막 3차 방정식 이런 거 푸는 거 나오거든요. 3차 방정식. 이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3차 방정식, 뭐 4차 방정식 이런 것들이 풀리는 거야.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갖고 푸는 것처럼. 그치? 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 4차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 있는 것 중에 숫자 있는 거 먼저 한번 해볼까? 67번을 먼저 해보고 지나갑시다. 67번. 자, 67번은 3차식인데요. 이번에는 얼마 집어넣으면 0되나 찾아봤는데 1하고 -1 집어넣었을 때 0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뭐 넣어볼까? 2 넣어볼게요. 2 넣어보면 어떻게 돼? P2 구해보면은 83, 24 마이너스 48, 32 그다음에 마이너스 26 플러스 30 이렇게 되죠. 이것도 안 되네. 그치? 그럼 2 다음에 뭐 넣어봐? 마이너스 2.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플러스 26, 플러스 30. 이건 어때요? 요거 되죠, 그쵸? 요거 됩니다. 는 0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어서 0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했으면은 우리는 그 마이너스 2로 그대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예요. 자,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3, 30 한 다음에 가연아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할게. 불러주세요. 14, 그 다음에 자, 0 나왔으면 잘 한 거죠, 조립제법을. 그러면 이 조립제법의 결과, 지금 가연아, 이 3차식이, 자, 맨 앞에 어떤 괄호를 하나 꺼낸 거죠? 맞아요. 이걸 꺼낸 거고,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뭐죠? 어우, 너무 잘했어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 부분만 인수분해 더 해주면 되겠지? 그지? 이거 1, 3으로 인수분해 되나? 안 될 것 같은데요. 돼요. 3호? 마마? 이렇게 되네, 그치?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이 상태로 멈추면 돼요. 1차식, 2차식 상태로 멈추면 되고, 되면 끝까지 해줘야 되겠지, 당연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쓰시면 끝. 그치? 요런 것이 이제 3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차수가 올라가가지고 4차식이 되면은 뭐가 달라질까? 4차식이 됐다. 4차식도 비슷하게 가는데 조립제법을 2번 해야 돼. 왜냐면 3차식 같은 경우는 3차식은 조립제법 한 번만 하면 1차랑 2차로 쪼개지잖아요. 그럼 2차식은 그냥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근데 4차식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을 한 번 하면 1차랑 3차로 쪼개져요. 3차 인수분해 못 하잖아. 그럼 다시 한번 그 3차식을 가지고 또 한 번 조립제법을 해서 1차식을 2개 뽑아내고 2차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2차식을 인수분해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패턴인데 조립제법을 2번 한다. 그게 4차식의 차이점이에요. 자, 가볼게. 72번으로 71번으로 해볼게요. 자, 71번은 4차식이죠? 일단 여기서도 할 일은 간단해. 할 일은 똑같아. 처음에 어떻게 보자고? 조립제법. x에다가 일단 영대. 넣어봐야 돼. 얼마 넣으면 0되나 찾아봐야 돼요. 일단 만만한 숫자 1 넣어보면 어때? 안 돼요. 되지 않니? 되죠, 되죠? 1 넣어보면 0 됩니다. 그렇다면 1로 조립제법을 할 거니까 1, 마2, 4, 2, 마5, 1로 조립제법. 지민아 불러줘. 자,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뭐 쓰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왜냐면 여기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 또 조립제법 해야 되잖아. 이렇게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할 거니까 밑에 공간을 좀 남겨두시고. 자, 지금 현재 조립제법의 상황만 생각을 해보면 이 px라는 식에서 일단 수정 어떤 괄호를 하나 꺼낸 거야? 1로 조립제법을 했잖아. 그러면 어떤 괄호를 생각해야 될까? x 마이너스 1이라는 괄호를 하나 뽑은 거예요. 그쵸? 1로 조립제법을 했다는 건 요 괄호를 하나 뽑은 거고, 그리고 남은 식이 뭐야? x 세제곱.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요 3차식에서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또 여기다가 무슨 행동을 해봐야 돼? 또 넣어보는 거야.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해봐야 돼. 근데 여기다가는 지금 1 넣어보면 0이 안 되네요. 앞에다 놓으면 어차피 여기. 요거는 이제 우리의 그 관심 받기야. 우리는 이 3차식을 더 인수분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요 3차식만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 넣어서 0이 안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때요?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되네. 그치? 0 되네요. 마이너스 1 넣어봤더니.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에다가 그대로 이어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로 짠 조립제법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려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면 빵 나왔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의 연속적인 조립제법의 결과 우리는 이제 괄호를 몇 개를 뽑아낼 수 있어? 3개. 일단 앞으로 뽑은 1차식이 몇 개? 2개. 두 개. 아까 x-1이고 이번에 또 마이너스 1로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라고 써야 돼요? x 플러스 1이라는 괄호를 하나 더 뽑은 거고 그리고 남아있는 식이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번에는 이 끝에 있는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되네요. 안 돼. 안 되면 그냥 스탑 멈추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이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억을 잘 해줘야 되는 인수분해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43쪽으로 가서 요런 거 이제 중학교 때도 있었잖아. 중학교 때도 인수분해 공식 배운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좀 편하게 계산하자.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나왔던 공식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 나온 공식으로 78번 해볼까요? 78번. 자, 78번을 쓱 봤을 때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공식이 하나 있죠? 없으면 안 돼. 뭔가 공식이 그 인수분해 공식 하나 쫙 스치고 지나가는. 우진아, 어떤 공식이 딱 스치고 지나가니? 우리 가연이가 외로운가 봐. 누구 손잡고 싶어? 이게 뭐지? 스치고 지나가는 공식 없어요? 예. 있지? 응. 뭐야? 아니 우리 그 39쪽에 있는 여기 39쪽에 있는 이 공식들 중에 요 중에 방금 그 문제는 어떤 공식과 연관된 건가? 이걸 일단 눈치를 채야지 이 문제 풀 거 아니야. 그지? 몇 번이야? 2번 공식이야. 2번 공식. 일단 힌트를 줬잖아. 맨 앞에 시작할 때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죠. 43쪽이었나? 34의 세제곱으로 시작하잖아. 그리고 항이 총 몇 개야? 4개. 4개잖아. 그치? 4개. 그러면 뻔하지. 옆에다가 딱 써놓는 거야.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것이 인수분해 되면 뭐였다? a 빼기 b의 세제곱이었다. 이거 딱 써놓고 이제 매치를 시켜보는 거죠. 그쵸? 매치를 시켜보면은 일단 12라는 숫자는 12라고 써져 있으면 안 돼. 요거랑 같은 구조로 보이기 위해서는 12에서 얼마를 떼어내야 돼요? 3을 떼어내야 돼. 12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잖아. 그쵸? 그리고 거기에 34의 제곱이 요렇게 붙어있는 게 지금 두 번째 덩어리죠. 그죠? 자, 그 다음 플러스. 그러면 48은 뭘까? 48. 48에서도 일단 얼마를 떼어내요? 3을 떼어내. 3을 떼어내고 나면 48은 3 곱하기 16이죠. 16은 또 어떤 숫자야? 4의 제곱이지. 그럼 3 곱하기 4의 제곱에 곱하기 34. 이게 세 번째 덩어리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있는 이 64는 뭐야? 그치,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라고 써주면 딱 맞죠. 그죠? 이렇게 써주면 우리 공식에 있는 거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그럼 A가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34라고 생각하면 되고 B는 4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34 빼기 4의 세제곱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0의 세제곱이죠. 30의 세제곱 얼마 하게? 얼마? 27,000? 공 몇 개 붙이면 돼? 3개? 3개 붙여야지. 그치? 27,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어떤 공식이랑 관련된 건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해볼게요. 81번 한번 해볼게요. 81번. 자, 81번도
자,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나는 공식이 좀 있을 텐데 분모는 쉽다. 분모는 뭐예요 이거?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근데 2가 없죠. 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65의 제곱 더하기 365 곱하기 279 더하기 279 제곱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365라는 숫자를 A라고 생각을 하고 279라는 숫자를 B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종의 치환을 하는 거죠.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분모는 그냥 뭐예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거죠. 근데 분자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요겁니다. 그치? 그럼 또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 인수분해 공식 중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요거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대로 두 개의 괄호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됐었더라? A 마이너스 B 그죠? 앞에 게 A-B였고 뒤에가 뭐였을까?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눈치가 빡 와야죠. 분모에 있는 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면 자 얘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자가 요 친구고요. 분자가 요 친구고 분모가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쫙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남았다? A-B만 남았다. 그런데 A는 365였고 B는 279였다. 요것만 이제 뺄셈만 해주면 답이겠네. 빼면 대답 좀 해줘. 86 그렇죠. 86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그 78번에서 등장한 공식과 여기 지금 81번에서 사용한 공식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우리는 3차식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3차식에 사용되는 요 인수분해 공식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얘들아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 어떻게 됐더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은 그죠? 요 앞에 괄호가 같이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 뒤에 거는 변해 안 변해? 요거 안 변해요. 그렇죠? 요거 안 변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요 83번을 한번 볼게요. 83번 요거는 이제 숫자 계산이긴 한데 자 83번에 있는 거는 x-y가 5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8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식을 잘 인수분해 해보세요 라는 건데 이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떤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몇 항식이에요? 4항식이에요. 그쵸? 4항식. 4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더라? 낮은 차수로 묶어요? 아니요. 그치. 4항식은 둘 또는 셋 하나 이렇게 가는 거였죠. 물론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아닐 때 공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4항식은 둘 또는 셋 하나로 가는 거였는데 수정아 여기서 이 셋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개가 만나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쵸? 그럼 지금 이거는 완전 제곱식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럼 이거는 무조건 둘이야. 그죠? 무조건 둘인데 가연아 지금 앞에 둘을 묶을 게 있나요? 앞에 둘을 묶어낼 게 있어? 누구요?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에서 공통인수가 있어? 없죠. 우린 둘로 가야 되는데 앞에 둘이 묶을 게 없으니까 순서를 좀 섞어봐야지, 그지? 순서를 섞어서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y 플러스 y 4제곱 마이너스 x y 세제곱. 자, 이렇게 순서를 살짝 바꿀게요. 자, 그럼 앞에 둘을 이제 묶을 수 있네. X 세제곱 그죠? 이거 x 세제곱으로 묶어요. 묶으면 뭐가 남아? X 마이너스 Y 그치? 이렇게 남아요. 그럼 뒤에 둘은 뭘로 묶어요?
y 세제곱. 그런데 여기를 이제 y 세제곱으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y 빼기 x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랑 약간 다르잖아. 그래서 요럴 때는 그냥 y 세제곱 말고 뭘로 묶는 게 더 좋아? 마이너스 y 세제곱으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의 부호가 바뀌면서 여기가 x 마이너스 y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몇 덩어리인데? 두 덩어리인데 그 두 덩어리에 공통인수가 있죠? x 마이너스 y라는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묶어주면 남는 거 뭘까? x 세제곱 음.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아니고 빼기 y 세제곱. 그렇지. 이거 방금 본 건데, 그지? 세제곱 빼기 세제곱 방금 본 건데, 그지? 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두 개의 괄호로 인수분해가 됐었죠? 자, 앞에 건 뭐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뒤에는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맞습니다. 요렇게 쪼개지니까. 자, 결과적으로는 x 마이너스 y가 몇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됐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됐는데 아직 고민거리가 좀 남았어. 무슨 고민이 남았을까? 우리는 이 식의 값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x 빼기 y하고 x 곱하기 y의 값을 알려줬잖아. 그러면은 x 빼기 y가 5라고 알려줬으니까 이게 이제 5의 제곱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 뒷부분 요거 요 부분의 값도 찾아야지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야. x 빼기 y하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요거를 표현하고 싶어. 요걸 만들어내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요 놈을 어떻게 해주고 일단 제곱을 해줘야지, 그치? 제곱을 해줘야지 x제곱 y제곱이 나오니까. 그럼 x 마이너스 y를 일단 제곱을 때려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잘 맞춰보는 건데, 자, 얘를 그냥 제곱을 시키게 되면 가연아, 얘는 가운데 항이 뭐죠? 얘를 전개시켰을 때?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2xy를 가지고 있는 식이야. 근데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식은 가운데가 플러스 1xy야. 다시 한번,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마이너스 2xy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뭘로 바꾸고 싶어요? 플러스 1xy로 바꾸고 싶어요. 이 뒤에다가 뭘 붙여주면 되겠니? 삼 맞아요. 3은 맞는데 3하고 뭐가 붙어야지. 3xy. 그치? 뒤에다가 플러스 3xy를 붙여주면 됩니다. 우진아, 여기 3xy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해돼요? 수정이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뒤에다 3xy를 붙여. 그러면 자, 이 값도 계산할 수가 있네. 요 놈이 5였으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24네요. 그죠? xy가 지금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럼 이게 얼마냐면 1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괄호가 통째로 1이 됩니다. 이게 1이 돼서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럼 답은 얼마? 25.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인수분해들을 다 좀 갖다가 써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84번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84번을 한번 풀어보는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39쪽을 좀 참고하셔도 됩니다. 39쪽을 살짝 참고해가지고 84번의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닥에 돌 6개 떨어져 있다고 그걸로 혼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야, 돌이라니. 이거 훌륭한 이게 훌륭한 뇌를 돌이라니. 거기 이런 공식 있잖아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 부분만 떼서 봅시다. 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변한 거냐면 2분의 1 중괄호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바뀐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39쪽에 있는 공식 중에 요거 4번 공식 있잖아. 여기서 요 줄이랑 요 밑에 줄을 잘 보면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똑같이 있지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변한 거냐면 얘가 앞에 2분의 1과 요 뒤에 있는 중괄호 이걸로 변한 거잖아. 그지? 네. 그쵸? 그것만 지금 떼온 거예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중괄호. 그쵸?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43쪽에 풀던 문제는 풀리는 거죠. 일단 답부터 찾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전에 얘기한 적 없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래요? 한 거 같지? 거짓말하면 안 되더라. 다 이게 녹화가 되어 있다고요. 기억 삭제민 같은 거만 맞은 것 같은데 좀. 자, 일단 답부터 찾아볼게요. 뭐 a-b는 값을 그냥 알려줬잖아요. 4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b-c도 -2라고 알려줬고요. 문제는 얘인데 c-a의 값을 문제에서 알려주진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식이랑 요식을 어떻게 해버리면 될까? 열림. 더해버려 둘이. 왜 더하나요? 여기는 C하고 A로 이루어진 식이잖아요. B가 없는 식이잖아요. B. 그러니까 얘네 두 식을 연립을 하는데 B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연립을 하는 거지. 둘이 더해야지 B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두 식을 더해봅니다. 더해보면은 A-C가 2가 되죠. 그러면 가연아 C-A는 뭐야? A-C가 2면 C-A는 뭐야? 2. 야, 내 몸무게에서 네 몸무게 뺀 게 10kg야. 그럼 네 몸무게에서 내 몸무게 빼면 얼마야? 그러니까 A에서 C 뺀 게 2야. 그럼 C에서 A 빼면 얼마야? 그렇죠. -2죠. 그렇죠? 물론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요 놈의 값을 찾을 수 있어. -2라고 찾을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제곱을 다 시켜버려요.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16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답은 얼마일까? 12. 요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이 식이 이렇게 바뀌냐? 자, 여기서 2분의 1을 앞으로 이렇게 하나 꺼낸다고 한다면 요 식들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전부 앞에 뭐가 하나씩 붙을까? 2가 붙어요. 2가. 왜냐면 2가 붙어야 다시 분배했을 때 얘가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로 억지로 묶으면 안에 있는 애들은 전부 2가 하나씩 붙어요. 이렇게. 여기도 2AB, 2BC, 2CA 이런 상태가 됐어. 그럼 거기에서 내가 여기 A제곱 하나 하고 여기 B제곱 하나 하고 -2AB하고 이렇게 셋이 딱 모아가지고 뭘 만든 거야? 이거 만든 거죠. A-B의 제곱을 만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제곱이 2개 있었잖아요. B제곱도 2개 있었고 그럼 여기 남아있는 B제곱 하나 하고 여기 C제곱 하나 하고 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요 B-C의 제곱을 만드는 거고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는 A제곱 하나, C제곱 하나 요 끝에 있는 요 놈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 3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얘랑 비슷하게 이 중간에가 플러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띵, 띵, 띵 이렇게 생긴 식도 있어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바뀔까? 그치?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만 띵, 띵, 띵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활용 얘기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44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a 플러스 2가 요 다항식의 인수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요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 주어져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요거를 인수분해 해보고 싶은데 항이 또 몇 개야? 항이 또 4개야. 그치? 그럼 또 뭘로 가야 돼? 둘 셋 하나로 가야지. 그치? 그럼 앞에 둘 묶을 수 있나요? 될 것 같은데.
되긴 되네. 그치? 뭘로 묶을 수 있죠? 앞에 둘? A로만 묶을게요. A로 묶으면 어떻게 돼? 3B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뒤에 둘도 뭘로 묶을 수 있어요? K로 묶을 수 있네. K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3B 플러스 C네요. 잘 됐네. 그지? 두 덩어리인데 3B 플러스 C가 공통인수잖아. 그럼 3B 플러스 C 땡깁시다. 땡기면 뭐가 되죠? A 플러스 K. 느낌 왔어? K는 얼마야? 2죠. 인수분해가 됐잖아. 인수분해가 됐는데 A 플러스 2가 이 다항식의 인수라고 했으니까 이 괄호나 이 괄호 둘 중에 하나가 A 플러스 2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 거는 완전 다르게 생겼으니까 뒤에 거죠. K는 2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10번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공식과 연관이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공식. 근데 이제 그 공식의 풀 버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풀 버전이라 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갖고 오고 싶은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까? 여기까지 할까? 이렇게 자, 요 공식과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일 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얘가 성립하는 것을 보여달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 a, b, c로 써 있잖아요. 얘를 우리가 x, y, z로 바꾸면은 요 놈이랑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됩니다. 단 여기는 마이너스 3abc, 그러니까 abc가 3abc가 얘랑 같은 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3xyz를 어떻게 할까요?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 빼기 3xyz가 되죠. 그죠? 근데 얘는 여기 옆에다 갖다 놓은 이 공식에 의해서 얘는 두 개의 괄호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수정아, 첫 번째 괄호는 뭐예요? 그렇죠.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는 뭐예요? 음. 맞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죠. 근데 문제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랬어요? 0이랬잖아. 그럼 이 두 개의 괄호 중에 앞에 괄호가, 이 괄호가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0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0이야. 그러면 뒤에 괄호가 얼마든 상관이 없죠. 무조건 이 전체 값이 그냥 얼마가 됐구나, 0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요게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쵸? 요곳의 값이 0인 거 아니야, 그치? 맞죠? 요곳의 값이 0인 거니까 결국은 요 앞에 있는 부분이 3xyz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인수분해 공식을 한 번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10번 문제였고요. 넘겨볼게요. 넘겨서 46쪽에 15번 문제 가볼게요.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는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까? 일단 이것도 괄호 몇 개짜리라고 봐야 돼요? 4개? 괄호 4개짜리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 4개의 괄호 중에 지금 x 플러스 1이라는 괄호가 똑같은 게 2개 있던 거죠. 자, 이렇게 4개의 괄호입니다. 여러분, 괄호 4개짜리 만나면은 어떻게 하자고 배웠어? 둘둘 세잖아? 응? 네? 셋 하나는 아닌데? 예? 4항식을 인수분해할 때 둘둘 또는 셋 하나로 나눠서 가는 거였고요. 괄호 4개짜리는 무조건 둘둘씩 짝짓는 거죠. 근데 그 짝지을 때 기준이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게 두 세트를 만드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은 그냥 요놈이랑 요놈이랑 더하면 플러스 2 되고 요놈이랑 요놈이랑 더하면 플러스 2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앞에 둘이 짝꿍, 뒤에 둘이 짝꿍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짝꿍끼리 먼저 어떻게 한다? 곱해요?
곱해. 전개를 먼저 시켜. 그럼 얘네 둘이 전개하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렇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 그렇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대로 이제 어떤 부분이 생겼어? 공통 부분이 생겼죠. 네. 그죠? 똑같이 생긴 부분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앞으로 묶어내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뭐 해준다? 치환해요. 치환을 해준다. 이렇게 A로 치환해 버릴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식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4 플러스 144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까? 전개예요. 전개해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 식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 끝에 있는 이 144 때문에 이거 다 전개를 시켰다 새로 인수분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전개하기는 너무 빡세잖아. 그래서 조금 쉽게 전개하기 위한 방법이 지금 이렇게 해서 치환하는 겁니다. 어쨌든 목표는 한번 전개시켰다가 새로 인수분해하는 게 목표니까 전개시켜야 돼요. 이 타이밍에 전개를 시키면 a제곱 마이너스 2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거기다 플러스 144 그럼 얼마지? 120인가? 맞죠? 120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3a 플러스 120은 0입니다. 아, 는 0은 아니구나. 120입니다. 이거 인수분해 되나? 글쎄요. 되겠죠? 안 되면 안 돼요. 안 돼. 어이. 됩니다. 돼요. 얼마일까? 감도 안 잡힌다. 10하고 12 하면은 22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차이가 더 커야 돼요. 찾을만 한데. 정한 대로 소인수분해 안 되는데. 8하고 15 그렇죠. 8하고 15 됩니다. 8하고 15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a-8, a-15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144는 해결이 된 거야. 밖에 있던 숫자는 해결이 됐고 여기서 다시 이제 a를 뭘로 바꾸면 돼요? 그렇지. 요렇게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그러면 둘 다 또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네. 이렇게 되고 3호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자 깔끔하게 괄호 4개가 되네요. 그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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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그쵸? 그러면 이제 그 각각에 들어있는 상수항들을 A, B, C, D라고 했고요. 그것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뭘까요? 4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 있는 요 상수항들만 더하세요. 이런 거니까 얘네들을 더하면 답은 4가 되겠습니다. 괄호 4개짜리 나오면 거의 한 10문제 중에 9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니까요. 괄호 4개를 만나면 무조건 짝끼리 둘씩 먼저 전개, 그 다음에 치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설명한 건데 여러분 안 까먹었을라나 모르겠네. 19번 일단 이 문제를 보면은 어떤 그 이름이 생각이 나야 돼. 안 돼. 무슨 식이었죠? 요렇게 생긴 4차식인데 홀수차 항이 없는 그렇지 복 2차식이었습니다. 복 2차식 기억이 나나요? 복 2차식 4차 항과 2차 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4차식이었죠. 복 2차식이었어요. 그럼 이 복 2차식을 만나면 일단 처음 할 일은 뭐였냐면 치환하는 거였습니다. x제곱을 대문자 x로. 근데 이번에는 x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y도 있네요. 그래서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을 하면서 y제곱은 대문자 y로 또 치환을 해볼게요. 동시에.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 x의 제곱 마이너스 8xy 플러스 4y 제곱 이렇게 됐어. 근데 우리가 보기차식을 얘기할 때 보기차식에도 두 종류가 있다. 쉬운 보기차식이 있고 어려운 보기차식이 있다 그랬거든요.
쉬운 보기차식은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바로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그게 쉬운 보기차식이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기차식 중에서도 쉬운 놈과 어려운 놈 중에서 이 친구는 어려운 보기차식입니다. 어려운 보기차식. 자, 그럼 어려운 보기차식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랬더라?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조금 건드려 가지고요. 요거를 살짝 바꿔서 이 식 전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바꾸지 않는다면 가운데 몇 xy가 있어야 돼요? 5xy? 4xy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4xy라고 바꿀게요. 그러면 원래는 8xy였는데 그 중에 4xy만 쓴 거잖아. 그럼 나머지 4xy 어떻게? 뒤에 빼. 그치. 요렇게 붙여줘. 요렇게 해줘. 그죠? 그렇게 만들면 이제 앞에 있는 세 개가 우리의 목적대로 가연아 무슨 식이 될까? 그치. x-2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됐죠. 그리고 뒤에다 빼놨던 거 그대로 붙여주시고, 자, 이게 이제 어려운 보기차식을 풀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든 다음에 요 타이밍에 대문자 xy들을 다시 어떻게? 소문자로 바꿔준다. 소문자로 다시 바꿔주면은 요렇게 되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센스 있게 2xy 전체 제곱이라고 쓸게요. 가능하죠? 그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무슨 공식이다? 합차 공식이다. 합차 공식. 그럼 합차 공식 괄호 몇 개 열어요? 괄호를 2개 열고, 자, 앞에서는 빨강 더하기 초록, 빨강이랑 초록을 더할 거야. 자, 보기 좋게 순서를 조금 바꿔주면 초록을 앞으로 중간으로 넣어주고요. 두 번째 괄호에서는 빨강에서 초록을 뺄 겁니다. 빨강에서 초록을 뺄 거니까, 자, 마이너스 2xy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뭐다? 3번인가? 그쵸? 3번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게 바로 복 2차식이었다. 네, 그 다음에 47. 내 목표는 48까지였는데 47까지만 할까요? 47. 48까지 할까? 47까지 할까? 그냥 48까지 하고 시험을 다음 시간에 보면 안 돼요? 그럴까? 아니 근데 시험 한번 봐야 되는데. 저 못 외웠는데. 아니 다음 시간에 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면 다 맞을 수 있나? 아니요? 그럼 다음 시간으로 미룬 이유가 뭐야? 노력해 볼게요. 노력. 오늘은 노력을 안 했나? 네. 알았어요. 그럼 48까지 하고 시험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대신 다음 시간에는 다 맞춰야 돼요. 노력해 볼게요. 자, 47페이지에 23번 한번 볼게요. 23번. 아, 이건 또 뭐야? 쓰레기. 자, 이건 또 뭘까? 진짜 짜증났다. 일단 식이 졸라 복잡해요. 그죠? 분노가 진짜 근데 없다. 이걸 딱 봤을 때 일단 항이 6개잖아요. 네. 항이 6개. 그럼 어떤 구도로 생각하고 싶니? 정석대로 한번 가보자면 항이 아까 항이 4개 있는 것까지는 정해진 방법대로 있었잖아요. 둘, 셋 하나로 간다. 그치? 근데 이제 그걸 넘어갔어. 항이 6개잖아. 이렇게 항이 이렇게 4개를 넘어서 5개나 6개 이렇게 늘어나고 문자가 여러 개가 섞여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했죠? 그치?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죠. 근데 지금 문자가 A, B, C 세 종류인데 B하고 C는 몇 차까지 가요? 3차까지 가요. 3차까지. 그러면 그나마 차수가 제일 낮은 게 누구야? A죠. A.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쓸 건데 사실 A가 들어가 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안돼. 그래서 걔네 둘을 일단 맨 앞으로 빼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묶어버리고 B 플러스 C. 이거 인수분해 한 사람 없어요? 네. 자, 아까 하던 거 마저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A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이렇게 묶어주고 A제곱 붙이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남은 항이 4개잖아. 그 4개의 항을 볼게요. 그 4개의 항을 보면은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더하기 B제곱 C 더하기 BC제곱이란 말이죠. 그럼 얘네 넷만 봐봐. 얘네 넷만. 얘네 넷만 보고 이미 4개면은 또 4항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 4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식으로 갑시다. 4항식은 어떻게 하자 했죠? 둘둘 아니면 셋 하나인데 셋 하나는 아니겠죠? 완전 제곱식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순서만 살짝 바꿔주면 될 것 같아. 어떻게? C랑 B랑 바꿔주기. 얘랑 얘랑 이렇게 자리 바꿀까 이렇게? 이렇게 자리 바꿔치기 할게요. 그러면은 B세제곱 플러스 B제곱 C 더하기 C세제곱 더하기 BC제곱이니까 자 앞에 둘을 B제곱으로 묶으면 B 플러스 C.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C제곱으로 묶으면 또 B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괜찮다. 그럼 앞에 있던 것까지 같이 생각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몇 덩어리 상태야? 세 덩어리 상태고 세 덩어리에 공통적으로 다 뭐가 들어있어요? B 플러스 C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거를 공통인수로 땡겨주면은 자 남은 게 뭘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됐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지금 이 식의 값이 는 0인 거잖아요. 인수분해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A, B, 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인데 요렇게 두 개의 괄호를 인수분해 돼갖고 이게 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괄호의 곱이 0이면은 얘가 0이든가 아니면 얘가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 앞에 괄호가 0일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BC는 변의 길이잖아. 양수란 말이야. 양수랑 양수랑 더해서 어떻게 0이 돼? 그죠? 얘가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식을 보면은 누가 생각나?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 그 사람. 피타고라스가 생각나잖아. 피타고라스. 그지? 피타고라스 생각나야 돼. 여기서 마이너스 A제곱만 넘겨주세요. 그러면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제곱이다. 이런 결론이지. 이게 결론이야.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그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었다? 직각삼각형이었다. 빗변이 누구인? A인 직각삼각형이었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주고 그 인수분해의 결과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겼어. 이제 오늘 배운 거다. 오늘 배운 거. 자, 다음 페이지에 48페이지에 27번 문제 볼게요. PX가 이렇게 생겼는데 걔가 X-1을 인수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 다시 말하면 PX를 인수 분해를 했을 때 X-1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죠. 맞죠? 그러면 그 얘기는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 조립제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PX가 X-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P1의 값이 얼마다? 0이다라고 연결할 수 있죠. 아까 했던 생각을 거꾸로 해서 X-1을 인수로 가지니까 P1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게 계산은 제일 편해. P1이 0이다. P1 하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2 더하기 5 더하기 A. 얘가 0이에요. 우진아, A가 얼마 할까? 얼마? 마이너스 4. 좋아요. 그렇죠? A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PX라는 3차식이 완성됐는데 우리 목표는 이 3차식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얘를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요. 그치? 그럼 오늘 배운 거 얼마 넣으면 0 되냐 이건데 이미 알아요. 그죠? 이미 얼마 넣으면 0 되는지 알았잖아. 얼마 넣으면 0 돼?
1 넣으면 0돼. 그래서 바로 우리는 1로 조립제법을 시작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1로 조립제법을 해줍니다. 그러면 1 1 마 1 마 1 4 4 빵. 자 가연아, 이 조립제법의 결과 px라는 다항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상태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 거니까 앞에 뭐가 하나 있어야죠. 그렇죠. 요거 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 상태가 된 거죠. 그치? 근데 여기서 얘가 더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요거를 그대로 답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a 값은 아까 요거였고. 쉬워? 근데 요즘 날씨 진짜 이상하잖아. 진짜. 너무 아니 습하고. 아침까지만 해도 막 비 올 것 같이 춥더니 점심 때니까 화창해지고 저녁 때니까 다시 추워졌어요. 아 더워졌어요. 이게 진짜 이제 우리나라의 장마라는 말 대신에 우기라는 말을 쓸 수도 있대요. 우기. 비 오는 시즌. 건기 우기 그 우기가 될 수도 있대. 우리나라도 이제 저기 무슨 열대지방 같이 그런 날씨가 되려나 봐. 비도 엄청 오고 그죠? 아휴 30. 자, 두 문제만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을 가볼게요. 31번은 이것도 인수분해를 잘 해봐라 이런 문제 같은데, 자 이번에도 항이 몇 개예요? 항이 6개짜리예요. 그러면 앞장에서 풀었던 것처럼 일단 정리를 좀 해봅시다. 주인공을 하나 골라야 되는데 어차피 다 2차인가요? 그죠? 다 2차네요. 그럼 그냥 A로 갑시다. 자, A에 대한 2차 항들을 모아볼게요. A에 대한 2차 항. 요 친구랑 요 친구 요렇게 둘이 A에 대한 2차 항이네. 그럼 얘네들은 B 플러스 C 하고 A제곱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1차 항, A에 대한 1차 항이 요 친구 AB제곱 마이너스 AC제곱 이렇게 둘이네요. 그럼 얘네도 A로 묶어가지고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그 다음에 A가 아예 없는 친구들 쓸게요.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자,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보이죠? 일단 이거 뭐 해줘야 돼? 그지? 합차 공식 한번 해줘야지. 그 다음에 요거 얘네 둘은 뭐 해줘야 돼? 묶어줘야지. 뭘로 묶을까? 마이너스 BC로 묶으면 좋겠죠. 자, 거기까지 해주면, 자 앞에 거 그대로 쓰고요. 가운데 거 합차 공식으로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A. 자, 맨 끝에 둘은 마이너스 BC로 묶어버리면 B 플러스 C. 자, 요 상황까지 왔는데, 수정아 지금 이거는 몇 덩어리죠? 세 덩어리입니다. 그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고, 그 세 덩어리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친구가 있죠? 누구지? B 플러스 C. 자, 그래서 B 플러스 C를 맨 앞으로 당길 수 있죠? 공통인수로 묶었어요. 묶고 나면 남는 게 뭐죠?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 A 그리고 마이너스 BC. 자, 요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가연아, 요 중괄호 요 부분 인수분해 할 수 있겠니? 우리가 a제곱 뭐 플러스 2a 마이너스 15 예를 들어 이런 식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3, 5에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죠. 봐봐, 네가 요거를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같은 구조의 식이에요. 지금 B하고 C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B하고 C를 요렇게 세로로 써. 3, 5처럼.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얘나 얘 둘 중에 하나한테 붙여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붙이느냐는
어디를 보면 돼? 그쵸. 여기 앞에 B-C와 똑같은 모양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죠. 맞니? 자, 그러면 앞에 있던 괄호 하나 그대로 두고요. 자, 이 중괄호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을까, 가연아? 잘했어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끝냈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 A 플러스 B가 3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뭐야? 얘가 3이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5예요. 얘가 5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구해야 되는데, 아까랑 같은 상황이죠. 요식하고 요식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A-C를 구해야 되니까 누가 없어지게 만들어? B가 없어지게 만들어. 빼버리면 돼요. 그죠? 빼버려. 얘에서 얘를 빼버려. 그러면 A-C가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러면은 이 A-C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니까 다 곱하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번 보겠습니다. 33번. 이거는 뭐 하라는 문제일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거는? 아이디어를 좀 내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뭔가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볼까? 백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100. 10의 제곱이지. 그럼 101은? 10제곱 플러스 1? 10제곱 플러스 1이지. 111은? 네. 111. 10제곱 플러스 10 플러스 1이지. 결국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전부 10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10을 A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이 분수의 분모는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100이라는 숫자는 A의 제곱이고 101은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A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리고 그 뒤에 플러스 1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은요, 분모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고 분자는 분배 법칙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A 4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던져준 공식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문제에서 요런 공식을 하나 던져줬으니까 요걸 이제 분자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은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분자가 괄호 2개가 됐는데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과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됐다. 그러면은 지워지겠네요. 이렇게 싹. 그래서 남는 것은 A 제곱 빼기 A 플러스 1밖에 없었고요. A가 얼마였더라? 10이었으니까 100 빼기 10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91. 그렇죠. 91. 생각보다 쉽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고 숙제는 48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교재 검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식 인수분해 공식 테스트 좀 보고 그럴게요. 공부를 좀 해오시고 무려 2분이나 빨리 끝났습니다. 좀 쉬어. 좀 쉬어. 24분이네. 네.